금융당국과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협상 중인 업계는 내년에도 12에서 13%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전화 연결됐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 정성희입니다. 네, 일단 보험업계 입장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험연구원, 보험 산업 입장에서 보면, 네. 실손보험에서는 이제 받은 보험료보다는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보면, 몇몇 비급여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보험업계의 적자가 지금 심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보험업계 손실이 이렇게 커지고 적자가 심각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표준화돼서 이렇게 상품 구조 개편을 계속 이어서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 보험금 중에서도 이제 65% 차지하는 비급여를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수가 돼서 지금은 계속 매년 두 자릿수의 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비급여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비급여 항목에 돈이 줄줄 새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급여라고 하면은 흔히 그 도수 치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비급여에. 네,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이고요. 그러니까 보면 비급여 부분은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주지 않는 영역이고요. 특히 비급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가가 정해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수가를 적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실손보험의 보험금의 누수에 좀 직접적인 연결되고 있는 걸로 이제 연결되고 있죠. 네. 그 과잉 진료가 급증을 하면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대표적으로는 도수 치료가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얼마나 인상될 예정입니까? 그거는 아직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보면은 이제 실손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똑같이 매년 보험료가 조정되고 있는데, 보험료 인상분이 항상 매년 이렇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도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약간 필요 인상분이 100%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두 자릿수의 필요 인상분은 있습니다. 10% 이상의 필요 인상분이 있는데 올해는 약간 그 부분에 다 반영이 되고 있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실손보험이 이제 워낙 적자가 크기 때문에 9%에서 1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가입자들이 조금이라도 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텐데 어떤 점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 전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한 분 같은 경우는 1세대부터 3세대 분이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한다면 가입 전환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 해지 아니면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그냥 유지하려고 한다면 계약 전환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4세대 지금 팔고 있는 4세대로 가입 전환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입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품이 아무래도 4세대보다는 이제 보장이 좀 크다 보니까 가입하고 있는 계약의 보장이 더 큰데, 그거를 제가 갖고 있는 매달 보험료를 더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담을 덜고 보장이 좀 작은 4세도 갈 것이냐, 그걸 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전환이라는 게 지금 1세대, 3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이 4세대로 전환하는 걸 고려해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4세대밖에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손해보험은 한 상품밖에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팔고 있는 상품이 4세대로 이제 기존 계약에서 이제 계약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럼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한 거죠? 4세대 실손보험이. 맞습니다. 네. 동일한 조건이면 4세대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는 내가 내야 하는 돈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더 크게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4세대의 특징이 주계약하고 특약으로 이제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나눈 거에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쓴 만큼 할인 할증 제도가 들어가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그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했던 가입자여도 만약 예를 들어서 비급여를 쓰지 않았으면 비급여 보험료 부분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에 대해서 많이 썼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보험료 부분에 할증이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4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는 더 저렴하지만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는 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의료 의용 성향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더 만약에 4세대 가입했다고 한다면 쓴 만큼 더 할증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1, 3세대 가입자 중에서 비급여에 대해서 특별히 이용 성향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매달 그 높은 보험료를 내기보다는 4세대를 이제 계약 전해서 내가 불필요하게 불가피하게 비급여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쓰면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좀 더 내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걸 고려해서 이제 가입 전환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은 4세대로 갈아타면 오히려 좀 불리할 것 같은데. 네네. 4세대로 갈아타서는 안 되는 가입자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4세대도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라든지 그런 중증 질환자인 분들에 대해서 비급여 의료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우려는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당장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니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4세대로 갈아탄다든지 이런 것이 나을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과 건강 상태 또 한 해의 병원에 얼마나 가는지 등도 생각을 하시면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불만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갔거나 병원에 거의 안 가서 보험금을 돌려받은 게 별로 없는데 소수의 이 과잉 진료 받는 사람들 때문에 그 도수 치료를 많이 받는 그런 소수의 분들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 그러면 억울할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네, 근데 어차피 보험이라는 것이 약간 둘의 성격이 같아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약간 실손이라는 것은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의 국민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비급여에 대해서 할인 할증에 대한 부분을 도입을 함으로 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거를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예, 그런 부분 좀 어쨌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걸 좀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도수 치료를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도수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에 한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댓글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상품 구조 개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4세대도 보면은 좀 저희가 그 두드러지게 얘기는 안 했지만 도수치료에 대한 해수 제한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횟수 제한이 있나요, 네, 지금?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3세대보다는 좀 더 해수 제한을 들어간 모습으로 4세대가 들어갔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5세대 이런 것에는 몇몇 문제가 된 비교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횟수 제한이든 뭐 가입 한도 제한이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약간 한도 제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상품 구조 개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 그 보험료가 인상될 거라고 하셨는데 3세대, 네. 4세대 전부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은 4세대는 좀 대상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 2, 3, 4세대라고 얘기하는 건 새로운 상품인데요. 네. 보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5년 동안은 보험료 조정이 묶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없고요. 네. 통계적인 충분성을 갖추는 이후에 5년 이후에 이제 보험료 조정이 들어가서 3세대가 2017년 4월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 그래서 올해는 4월에부터 이제 보험료 조정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1, 2세대로 중심으로 이제 보험료 조정이 대상이 됐고요. 올해는 이제 3세대까지 포함해서 아마 1, 2, 3세대까지 포함해서 올 연말에 아마 뭐 어느 언론에 다 얘기가 나왔지만 9%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것이 네. 1, 2, 3세대를 포함한 그 업계의 평균적인 인상률인 걸로 생각됩니다. 네. 1, 2, 3세대요. 네네. 4세대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안 오르고요. 변동이 네, 대상은 없고요. 아니고요. 네네.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인상률이 확정이 돼서 발표되는 거라고요? 네네. 아마도 네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는 얘기가 나와야 내년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고금리 고물가에다가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데 보험료도 내년에 당장 또 오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제가 마음이 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도 무겁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실손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업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항상 얘기해 보면 매년 보험료 조정되는 게 두 가지 종목이거든요. 자동차 보험하고 실손 보험인데요. 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중심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실손 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과 상해를 다 아우르고 특히 실손은 질병이 대부분입니다. 보상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그 보험을 든 가입자가 그 연령이 올라갈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질병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성상 자동차 보험과 달리 실손 보험은 매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존재합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매년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해외에도 보더라도 이제 해외 민영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올라가는 구조이거든요. 네. 근데 올라가는 폭이 매년 두 자릿수면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올리는 거라서. 네. 그거를 그래서 관리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 박상욱 님이 보험 사기를 한 분들이나 뭐 과잉 진료 네. 받는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높게 받아야지 왜 병원도 잘 안 가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네. 높은 인상률을 하는 건지 네.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험 사기를 하신 분을 딱 핀포인트 해가지고 저희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네. 안 되나요?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런 사람을 집어서 딱 그래서 이제 4세대에는 할인할증 그나마 도입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사람을 딱 집어서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제도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할인할증 제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소비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이제 그 도입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이벤트가 있다던데요. 이 내용도 좀 네네.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4세대 실손에 대해서 계약 전환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네. 할인제를 좀 유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할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그 해에 이제 만약에 이제 올해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올해 내야 될 보험료의 절반을
네, 절반만 내도록 하는 혜택입니다. 네, 그게 가입한 그 해 연도에 아까 그 이벤트성의 그런 제도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험회사에서 가입 전화를 좀 많이 하시라 측면에서 그런 할인 혜택 제도를 유도한 거고요. 네. 그럼 이게 내년에 2023년 네. 4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 절반을 할인해 주신다는 건가요? 그건 올해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네. 이건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거고요. 네.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네. 전환하실 분들은 이달 안에 빨리 네. 전화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이벤트가 이게 연장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까지입니다. 네. 참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참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